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갈망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인간의 충동 중에서 성적인 욕망을 그토록 숨기려 애쓰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를 매혹시키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에게 이 에너지는 원형적인 힘, 즉 쾌락뿐만 아니라 표현의 욕구를 내포한 원초적인 추진력이었습니다. 천박함이 아닌 생명력으로서의 리비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토록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살지 못한 당신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진실한 동행에 관한 곳입니다. 이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관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반응성을 자기 통제로 내면의 혼란을 확고한 존재감으로 바꾸는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구독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척하세요. 하지만 경고하건대 그러면 당신 대신 당신의 무의식이 댓글을 달지도 모릅니다. 지금 화면에 2개의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쩌면 당신이 아직 생각할 용기를 내지 못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은밀하게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거나 그저 끌림을 느껴보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왜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자문해 본 적 있나요? 혹은 왜 어떤 패티시가 당신을 불안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흥분시키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때때로 욕망은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합니다. 잊히고 침묵당하고 억압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표면으로 나오려 애쓰는 당신의 잊혀진 부분을 향해서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거부하지만 당신이 갈망하는 대상을 통해 끈질기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당신의 일부 말입니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강하고 이성적이며 독립적이 되라고 교육받은 여성이 자신을 지배하려는 남성에게 욕망을 느낍니다. 혹은 항상 친절하고 안정적이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는 남성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융이 무의식은 상징, 끌림, 환상, 충동을 통해 소통한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상징적입니다. 누군가를 원할 때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징하는 자유, 권위, 복종, 창의성, 위험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은 살아있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이 외침을 무시하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박, 불안, 짜증,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껴지는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변질됩니다. 우리는 데이팅 앱이나 자극적인 영상, 소모적인 오락에서 그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섹스가 아니라 삶의 의미입니다. 성적 욕망은 단순한 배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원합니다. 의식적으로 방향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파편화되어 공허한 습관, 해로운 관계, 충동적인 결정으로 흩어지고 당신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운명처럼 다가와 삶을 덮친다고요. 즉, 당신의 욕망을 직시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한 채 그것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굴복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귀를 기울일 때, 이 굶주림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라고 물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칼 구스타프 융의 말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욕망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대담하고 더 취약하며 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필요일지도 모릅니다. 안정을 위해 억눌렀던 당신의 창조적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숨쉴 공간을 기다리며 수년간 갇혀있던 당신의 생명력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욕망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의식으로 그 에너지를 담아내는 법을 배운 사람은 내면에서 마르지 않는 힘의 원천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더 이상 폭군이 아니라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을 끌고 다니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단지 육체만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감, 깊이, 실현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나르시시즘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갈망하게 됩니다.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욕망의 가장 깊은 기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아직 무언가 부족함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당신의 욕망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고 있나요? 이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너무 많이 베풀었음에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투영은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지만 그것은 강한 남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을 만듭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멈추고 존재감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신적 자기 통제 모델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불안한 것입니다. 때로는 무언가에 대한 터무니없는 필요를 느끼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섹스라고 생각하고 쾌락이라고 생각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우리가 배운 성은 행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가지거나 숨기거나 소비하는 것으로요. 하지만 융은 이것을 심각한 오류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욕망을 실수처럼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숨기고 억눌러야 할 무언가로 취급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다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내면에서 타오르는 굶주림을 외면하거나 끄려하지 않고 오히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욕망을 하나의 언어, 즉 무의식이 당신의 깨어있는 자아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욕망은 중립적이고 창조적인 원초적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서도 왜 항상 지쳐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자극과 실현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쾌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지만 방향 없는 쾌락은 닫힌 방 안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고 동요하고 흥분하지만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융이라면 당신이 삶의 의미를 구축하는 데 써야 할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적인 에너지, 여기서 저는 단지 섹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의 맥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태우는 연료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책을 끝내고 악기를 연주하고 진정한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즉각적인 안도감을 위해 써버리고는 왜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느껴지는지 자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안도는
변화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욕망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면 긴장이 발생하고 그 긴장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힘이 탄생하는 곳은 바로 그 긴장의 고통 속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 절박함을 견뎌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너지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욕망을 밀린 이메일 처리하듯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열고 답장하고 닫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욕망은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아직 당신이 살아보지 못한 것, 당신에게 부족한 것,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너무 잘못되었고 너무 더럽고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서 억눌렀던 무언가를 당신에게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나이도 들었고 경험도 쌓였는데 여전히 당신을 움직이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잘못 해석된 충동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느끼는 욕망이 쉬운 쾌락으로 당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축하는 데서 오는 쾌락으로 부르는 것이라면요. 이 힘을 나침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평소라면 영상이나 육체,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 같은 오락거리로 잠재우려 했을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러는 대신 귀를 기울이고 묻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태어나려고 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곳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수준에서든 비밀스러운 긴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도 없이 나타나는 충동.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고 이유도 모른 채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며 스스로 비난하면서도 원하게 만드는 그 갈망 말입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욕망이 문제로 보이는 것을 멈추고 원천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변형됩니다. 충동이기를 멈추고 방향이 됩니다. 배설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신성한 무게를 짊어지듯 짊어져야 할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더 강렬해지고 더 창조적이며 더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눈빛이 빛나지만 인정을 구하는 결핍된 빛이 아닙니다. 내면에 무언가를 품은 사람, 불이 켜진 사람, 건설 중인 사람의 빛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 쾌락의 에너지를 가져다가 아이디어에, 작품에, 사명에 쏟아붓는 법을 배웁니다. 반복으로 끌고 가던 충동이 이제는 초월을 향해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융은 이것을 리비도의 변환이라고 불렀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으며 깊이 있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욕망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집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단지 피부가 아닌 행동이라는 몸을 심판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는 마음을 억압하지 않고 승화시키는 정신을 주어야 합니다. 쾌락 그 자체는 중독을 만들지만 목적이 있는 쾌락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욕망이 내일 당신을 해방시킬 바로 그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평소 존경하던 타입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인상, 속을 알 수 없는 눈빛, 기묘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유머 감각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오면 그녀의 몸은 긴장하면서 동시에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여기 위험이 있다. 하지만 여기 너의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경계 설정, 자존감, 감성지능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빠져들지 않으려 했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를 끌어당기는 힘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상처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칼륨은 끌림이 무작위가 아니라고,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표현되며 사랑은 종종 정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벌이는 가장 내밀한 드라마의 변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에게서 배제된 모든 것, 즉 욕망, 충동, 트라우마,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집착으로 시작될 때, 절박함이나 의존성을 띠고 있을 때, 그것은 거의 항상 그 내면의 심연을 복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욕망은 단순히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서 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갇혀서 삶으로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강렬한 끌림은 거의 항상 정서적 기억을 숨기고 있습니다. 때로 무시당하는 느낌은 어린 시절 겪었던 버림받음을 건드립니다. 극심한 질투는 집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되살립니다. 차가운 사람에 대한 욕망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애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영혼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언젠가는 오지 않았던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같은 장소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열정이 반드시 사랑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갇혀있던 무언가의 증상, 재회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요청, 이해받기를 원하는 무언가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무시당한 메시지들을 뒤로하고 구원을 약속하는 듯 했으나 파멸만을 안겨준 만남들을 겪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어느 날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의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가? 그가 오기 전부터 이미 내 안에 존재했던 무엇을? 대답은 속삭임처럼 왔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재했던 아버지의 기억, 침묵 속에 당했던 거절,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사랑은 아파야만 진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상처를 치유할 가능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끌림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면 마법은 깨집니다. 그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고 죽어가도록 내버려뒀던 자신의 일부를 쫓기 시작합니다.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이 나타내는 힘, 자유, 강렬함, 부드러움이 사실은 거부당했던 자신의 모습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타인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비추는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거울로 드러나고 그때 사랑은 재통합의 행위가 됩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를 경멸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그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를 사랑했지만 치유된 후의 증상을 사랑하듯 감사와 거리두기, 그리고 명료함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욕망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연금술일 것입니다. 가장 절실한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빚진 사랑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의미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당신의 고통, 창조적인 에너지, 그리고 모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욕망이 어쩌면 당신 정신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당신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존재가 되기 직전인데 도착하기 바로 전에 항상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대신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내면에 존재하는 것처럼요. 사실 많은 사람이 변화에 대한 욕망과 반복의 습관 사이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작동 중인 무의식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파괴라고 부르겠지만 어쩌면 가장 적절한 용어는 삶의 방향 상실일 것입니다. 모든 충동이 파괴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목적이 처음부터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충동과 목적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을 가르는 선은 얇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고, 변하고 싶고, 새로운 곳으로 달려가고 싶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고, 새로운 쾌락, 새로운 몸,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시급해 보이고 해방감을 줄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유라고 부르는 그 기세가 사실은 낡은 도피의 변장된 반복은 아닐까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 강한 욕망이 단순히 한 번 더 무시당하고 싶어하는 똑같은 그림자의 외침은 아닐까요? 자기 파괴는 처음에 거의 파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감정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그 얼굴 뒤에는 반복되는 대본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자유를 약속하지만 당신을 쉬참에는 결정을 내립니다.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감정이 식으면 포기합니다. 공허함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상황을 만들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왜 패턴이 돌아오는지, 왜 같은 실수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는지 자문합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살지 않은 것은 운명처럼 반복된다고 말이죠. 잘못 이해된 충동은 자유의 표현이 아니라 변장한 감옥입니다. 욕망이 말하려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늘 욕망에 휘둘릴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어떨까요? 차이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목적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목적은 속삭입니다. 당신이 멈출 때, 서두르지 않고 욕망의 긴장을 견딜 때,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쾌락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아직 아니라는 고뇌를 견딜 때 목적은 나타납니다. 목적은 억제 속에서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융과 수많은 사상가들이 내면의 긴장을 견디는 것의 필요성을 형벌이 아니라 발화의 터전으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욕망은 즉시 해소되지 않을 때 방향으로 변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을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연기해온 모습 너머에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불을 끄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저와 함께 해보세요. 생각을 정리하고 의도를 명확히 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붕괴로 이끌던 에너지가 창조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이 엔진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려는 불안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지탱해야 한다는 책임감,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고 도전하는 무언가가 당신을 이끕니다. 충동은 안도를 찾지만 목적은 구조를 찾는다는 것을, 그래서 충동은 고갈시키지만 목적은 지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충동을 목적으로 바꾸는 것은 과정입니다. 때로는 미끄러질 것이고 강렬함을 직관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중독인데 자유라고 믿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혼돈을 낭만화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의식은 순수함이 아니라 되돌아옴에서 구축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는 능력, 행동하기 전에 묻는 능력, 뛰어들기 전에 느끼는 능력, 불을 퍼뜨리기 전에 담아두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울 때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창조적 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책을 쓰고 깊은 유대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을 더 이상 자기 파괴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지어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 욕구 뒤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전하고 있습니까? 충동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오직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답해오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저를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강렬한 순간들에 대한 사랑, 침대에서 저를 일으키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그 아름답고 영감 넘치고 다소 낭만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관계, 집중력, 명료함이 흐트러졌을 때 저는 그 모든 것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통념적인 성욕이 아니라 눈 뒤에 서식하며 당신과 함께 깨어나고 불안하게 잠드는 그 욕망 말입니다. 겉보기에 괜찮은 삶에서도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욕망, 강렬함을 약속하며 유혹하지만 금세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욕망, 속삭임처럼 다가오지만 내면에서는 비명처럼 들리는 그 욕망을 아시나요? 매력적인 누군가를 볼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침묵 속에 있을 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을 때 등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그 충동 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리게 만드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달렸습니다. 감각을 쫓고 사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흡수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쫓고 저 자신으로부터 저를 구해줄 거라고 약속하는 경험들을 쫓았습니다. 가슴 속에 끊임없는 불안이 마치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활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방향 상실이었음을 압니다. 제가 도망치기를 멈췄을 때 비로소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충동에 복종하지 않았고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멈춰서서 느꼈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한 번도 멈춰서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을 꺼야 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밖으로 배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불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내가 달리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짓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충동의 형태를 부여하고 반복하는 대신 지휘하고 소비하는 대신 창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욕망은 목적이 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것을 문제 취급하는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면에 담아두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해치지 않았고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규율, 더 많은 집중력, 더 많은 명료함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끌고 다니는 야만적인 힘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저를 밀어주는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환상 하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유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충동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더 큰 것을 짓고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욕망만이 아니라 내부의 북극성을 갖는 것입니다. 강렬함 속에 익사하지 않고 강렬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욕망을 느낍니다. 물론입니다. 여전히 흥분합니다. 여전히 충동을 느낍니다. 여전히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나타나면 다르게 봅니다. 더 이상 집을 지배할 필요가 없는 옛 친구를 알아보든 말이죠. 저는 말합니다. 네가 보이지만 이제 어디로 갈지는 내가 선택해.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무언가가 요동치고 열기가 오르고 결핍이 느껴지고 부름이 들리지만 항상 명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존재합니다. 칼융은 성적 욕망을 단순한 신체적 충동 이상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도 내면에서 그 힘을, 당신을 끌고 가고 흥분시키고 소모시키는 그 욕망을 느낀다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정죄할 수 있고 당신의 명료함, 용기, 창조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에게 담아두고 듣고 변화시킬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욕망은 적이 아닙니다. 욕망은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당신이 수락할 때 시작됩니다. 결국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성적인 욕망이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낸다는 것뿐만 아니라 욕망을 깊이 있게 들을 때 당신의 역사, 이미지, 이름 뒤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은 허락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꿈속으로, 충동 속으로 당신이 논리로 정당화하려 애쓰지만 사실은 더 오래되고 더 야생적이며 더 진실한 곳에서 태어난 열정 속으로 스며듭니다. 평생을 그것을 억누르며 살 수도 있고 그 힘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은 의식을 요구합니다. 존재감을 요구하며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뒤에 다시는 숨지 않겠다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해되지 못한 욕망은 당신을 소모하지만 받아들여진 욕망은 당신을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당신이 욕망을 느끼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제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도 제 욕망에서 도망쳤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바라고 너무 많이 원하는 것은 통제력 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 여기며 그것이 약함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의 캐리커처가 되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생산적이며 안정적이지만 정작 내면에서 저를 움직이는 에너지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요. 아무도 보지 않는 피로의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늦은 밤 머리는 꽉 차고 몸은 지친 채 홀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달리고 있지? 내가 정확히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 대답은 일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자신으로부터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마주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욕망을 글쓰기로, 공부로, 침묵으로, 선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 또한 달리기를 멈추고 짓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요.